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문의가 많았던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이거 이야기하기 앞서 공지사항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, 저희가 지금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,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요. 사실 예전에는 블로그 하기 이전에 네이버 카페 이렇게 있었죠.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유한타증권과 연계돼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오해를 받거나 혹은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요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또 어떤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유한타에서 어떤 뭐 공지사항처럼 나온 거 보면 뭐 쌍방향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거나 뭐 흔히 말하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오픈 채팅방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. 저희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것에서 완전히 좀 이제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 등 해서 요쪽 거는 이제 완전히 좀 없애는 걸로 하고 텔레그램과 유튜브로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현재 텔레그램은 텔레그램 채널 1이 있고 텔레그램 채널 2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는데요. 일단 요걸 일단 눈으로 먼저 보여드려 보면 텔레그램은 이렇게 보면 요거는 실시간 매매 일지를 올리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관련해서 좀 중요한 어떤 뉴스나 이슈가 있을 때 요것들을 올리고 있었는데요. 크게 변화는 없고 텔레그램 1은 여전히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것만, 매수 매도하는 것들만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텔레그램 2는 사실 뉴스, 아주 중요한 뉴스 아니면 잘 올리지 않고, 왜냐면 이거 뉴스도 요즘에 너무 많아서 이게 소음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아주 중요한 뉴스나 혹은 대부분이 저의 개인적인 시황관, 그러니까 블로그의 기능을 좀 대체할 수 있게끔 시황관 뭐 이런 것들을 하고, 혹은 뭐 요 텔레그램 원에서는 매매 혹은 매매 일지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만 그래도 가깝게 계속 느껴질 수 있게끔, 그 다음에 그럼에도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아시니까 이쪽으로 뭐 문의가 있으면 이쪽으로 뭐 문의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시황 이야기를 뭐 짧게 해보면, 일단은, 모르는 것과, 그 다음에, 아는 것, 요 정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, 우리가 주식하면서 알고 하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그쵸? 대부분 모르는 것인데,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, 모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뭐, 엔캐리 이야기 많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리세션 우려 이야기, 뭐 금리 인하를 뭐 몇 번 할 거가 시장에 반영되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, 알기도 어려운 것들,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요. 그런 것들은 조금 웬만하면 논외로 하고, 일단 우리가 아는 것만 보자면, 월요일 날 그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였죠. 월요일날 이렇게 빠졌을 때 확정 PBR로 보면 0.86배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는 것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. 0.86배 정도까지 하락했다라는 경우, 그러니까 과거 한 2000년 이후로 봤을 때 0.86배 이상 빠졌던 경험은 몇 차례 없고, 그 빠졌을 경우에 대부분 아주 극단적인 위기 국면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? 라고 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
드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아는 것은 OECD 선행지수가 아직은 우상향하고 있다. 약간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지표는 7, 8, 9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. 근데 다만 뭐 수출 증가율은 조금 둔화되거나 약간 좀 이렇게 진동이 있는데요. 아직 이게 확 꺾이고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직 경기가 아직은 이렇게 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밸류가 갑자기 저점을 형성할 때는 V자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코스피 지수로 보면 요때 빠지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이 계속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때 비중을 3분의 2 정도 줄여서 한 주식 비중 한 30% 정도로 가고 있었잖아요. 그리고 월요일 날은 지켜보고 이때 매도하지 않았었고, 사실 매도하려면 요때 했었어야 되겠죠.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. 근데 이때 하지 않았었고, 이때 지켜보고 그 다음날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죠. 그리고 나서 뭐 일부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늘리면서 현재는 주식 비중이 한 70, 현금 30 정도인데요. 요 30은 변동성 구간에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. 시장이 갑자기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. 시장이 빠지고 나서 V자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V자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변동성이 있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올라간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적어도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한 20일 혹은 25일 정도의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설 때쯤 되면 이 변동성은 지나갔구나 이렇게 뒤늦게 좀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아직은 괴리가 좀 있습니다. 그 이평선과의 괴리는 좀 많이 남아 있고, 그래서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좀 매매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제 생각입니다. 매매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수에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매도에도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훅 빠지고 밸류 저점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서 올라가기 전 이 변동성 구간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낫을 때가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좀 보이고, 그러기에는 한 1, 2주 정도 혹은 8월 말까지라도 그런 좀 고난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아예 그런 변동성 구간을 라고 했을 때 아예 사무실을 그러니까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나오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식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뭐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무실에 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좀 압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번 주,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사무실 나오지 않고 휴가를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휴가지는 제가 한 25년 전쯤에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방송 취재차 태국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었거든요. 그때는 핸드폰에 2G 핸드폰이었을 때, 인터넷 안 됐을 때, 그때 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인상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자주 가는 곳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, 이번에는 치앙마이라는 곳을 한번 와이프와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간다고 주식을 안 보지 않습니다. 안 보지 않고 계속 좀 확인을 하지만
그래도 뭔가 조금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서 있는 것으로 있을 수 있어서 뭐 겸사겸사 뭐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는 어제도 와이프와 이제 저희 그 집에 그 어떤 정산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좀 했던 것도 있었는데요.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크게 봤을 때 자산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뭐 부동산 이런 것들 다 빼고 금융자산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투자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에 쓰는 자산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나누거든요. 저희 집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50을 빼놓고 현재를 위해서 50을 이렇게 빼서 각기 다르게 투자를 하는데요. 보통 이 노후 자산과 투자 자산도 컨셉은 두 가지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투자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자산 배분이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 이 절반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해보면 25만 원 이렇게 다 나누겠죠. 25 나눠서 요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요. 뭐냐면 요거는 제가 이거를 처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예전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거든요. 아주 오래된 그리고 그래서 요거 일단 요렇게 두 개를 갖고 있어요. 뭐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고 무언가를 해서 만약에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길 수 있다면 나는 계속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인데 한 5년 10년 계속 앞으로도 하는데 만약에 내 계좌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보다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주식 비중을 완전히 줄이든지 해서 얘를 확 키우고 얘는 아주 작은 정도의 비중만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망하더라도 얘는 망하지 않게끔 투자 자산의 절반은 안전하게끔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자산 배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과거부터 아주 유명한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. 이거는 요즘에는 거의 뭐 한 5, 6년 전부터는 뭐 많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아는 것일 텐데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이 힘들 때는 채권에도 투자하게 되고 금도 투자하고 하이힐드 채권도 투자하고 한국 주식, 한국 채권, 현금, 그러니까 CD 뭐 이런 다양한 자산을 분산해 놓고 리밸런싱 하면서 한 8% 정도의 기대 수익을 로 가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아래 거보다 약하다면 이것도 역시 일로 느겠죠. 제 자산 배분이 망하더라도 얘는 살 수 있게끔.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나눠서 이 아래 거는 뭐가 되든 안전하게 가게끔. 그리고 제가 개인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망하더라도 믿을 게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회원분들도 유한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분들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산 배분은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올해도 괜찮습니다. 저는 올해도 괜찮다고 보고요. 아니면 더 심플하게 하는 뭐 방법들도 있겠죠. 가장 심플한 것은 그냥 주식과 채권을 반반씩 하는 것이죠. 근데 이 주식은 저는 전 세계 주식을 다 보유하는, 예를 들어서 지금 ETF가 있는 MSCI MSCI 선행국 지수
와 미국 10년물 채권 뭐 이렇게 반반씩 해도 되고 뭐 이거는 뭐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방식은. 근데 저는 개인 투자는 BRK와 BRK를 한번 버크셔를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계속 한번 달려보는 것이죠. 만약에 안 된다. 그러면 뭐 비중을 완전히 이만큼만 남기고 다 일로 넣어야죠. 이만큼 남기고 다 넣어야죠. 그리고 이만큼 비중으로 계속 찾아봐야죠.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. 사실 뭐 이런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은퇴를 정식으로 뭐 할 때쯤 되면 여기다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여기 계좌 하나에 그냥 가지 않을까. 뭐 그 정도인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은퇴하기 전까지 당연히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계속 붙는 것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예, 오늘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혹시 휴가 중이더라도 궁금한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는 텔레그램을 조금 더 혹은 이번 휴가 시즌 혹은 내일부터라도 제 일상이라든지 시황간을 텔레그램 채널 2에다가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좀 딱딱하지 않게 편하게 하고 텔레그램 1은 진짜로 실시간 매매 일지만 좀 이렇게 매매 내용만 좀 공유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